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일채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고 나면 기온이 30도, 정말 밤새 안녕이시죠. 폭염이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문 대통령이 특별 재난과 다름이 없다고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그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주 무더위 때문에 국민들 고생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닭이나 돼지 등 가축과 양식 어류의 폐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폭염 대책을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들이 힘들어하는 무더위 그리고 어린이집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했네요. 지금 요즘 더위 이열치열로 이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죠, 정일채 변호사님. 네, 사실 지금 더위가 너무 심해서 무더위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신 것처럼 재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밤에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그 더위가 가시지 않는 그런 고통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발언은 굉장히 시의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이 폭염이 94년 이후에 굉장히 지금 아주 심각한 정도로 볼 수 있고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사망자 수라든지 온열 환자 숫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요. 이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는데 또 중요시하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언급한 내용 중에서 이 재난, 그러니까 재난안전법상으로 폭염도 하나의 재난으로 포함시켜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있는데 아주 적절한 어떤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그렇죠. 노인이라든지 또 독거노인, 그리고 혼자 사는, 게다가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에 대해서 좀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아주 좀 좋게 평가할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어린이집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도 아주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국무회의 발언은 아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도 경북 영천, 신령면의 기온이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 펄펄 끓는 바다, 이 양식장 폐사까지요. 서울에는 또 강남 4구만 빼면 오존주의보로 외출 자제까지 내려졌네요. 장일철 평론가님. 태양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요. 자외선도 굉장히 세지면서 지금 외출했을 경우 온열 질환뿐 아니라 뭐 피부 질환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네. 양계장 피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충북에서만 폭염 특보 기간 동안 폐사한 닭이 3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 다 집계는 안 되고 있지만 이번 폭염으로 인해서 10만 마리 또 100만 마리까지 닭이 폐사할 수도 있다고 지금 양계장 업주들 같은 경우는 네. 조류 독감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닭이 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닭들도 더위를 먹어서 육개들이 사료를 먹지 않고 이 계란, 달걀을 낳지 않아서 네. 우리 소비자 물가에도 이런 부분들이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폭염이 이제 특별법상 재난이 되게 되면 네.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 그렇군요. 아니겠습니까? 네. 기존에는 폭염이나 한파 같은 경우는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보상 마련책에 근거가 잘 없었습니다. 이런 양계장이나 축사뿐만 아니라 특히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폭염이나 한파의 피해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정부에서 면밀하게 관리를 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보상까지 적절히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오늘 대통령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더도 너무 더워서요. 최악이 됐던 94년 쌍둥이 더위로 기록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망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사망자가 네. 10명이 벌써 넘어섰고요. 온열 질환자가 한 1000명이 지금 넘어섰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거의 재난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네. 것 같은데요. 지금 94년 폭염하고 비교해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94년도 폭염도 이번 같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도 한 열흘 남짓 지나고 난 다음부터 폭염이 기세가 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벌써 94년 정도 폭염 기간까지 거의 다 다다른 상황이고요. 네. 8월 중순경 정도면은 폭염이 꺾일 거라고 원래 이제 봤는데 그것보다도 더 길어질 거라고 하니까 아마 한 8월 한 달 내내까지 전부 다 이 폭염에 시달리는 상황이 가다 보면 네. 좀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이 폭염과 함께요. 어린이집 차량에서 7시간이나 방치됐던 4살 아이가 숨지지 않았어요. 아마 대통령이 오늘도 이거를 콕 집어서 이제 강도 높게 대책을 강구하라 했는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요? 이제 제대로 관리 못하는 곳 한 방에 퇴출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아동 학대 문제에 좀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네. 학대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했고 또 학대 사례들이 계속 뭐 끊이지 않고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동 학대가 드러난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퇴출을 하고 원장의 경우에도 사실은 재취업을 하기가 좀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이번 기회에 이 통학 차량에서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밝혔고요.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도 향후 5년 동안 재취업 자체가 아예 금지될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머리 따로 이 발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대책은 계속 나왔었거든요. 2015년에도 사실은 그 통학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아이가 이제 그 사고 당하는 일이 있으니까 종합 대책을 내놨거든요. 네. 근데 정부 부처는 그렇게 내놓더라도 지자체가 사실은 어린이집 관리 이 책임이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안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머리 따로 발 따로 놀지 않게 좀 일체감 있게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혜철 평론가님.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제 앞장서 나서는 것 같습니다. 전국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약 2만 8천 대 정도가 되는데 올 연말에 이 모든 차량에 어린이가 잠들었는지 확인해야만 이 기사들이 하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할 거라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벨을 달 수도 있고 아니면 무선 통신 기능인 NFC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는 이제 토론회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모든 차량에 이러한 장치를 연말부터 단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원인으로 이 교육, 보육 교사들의 좀 열악한 처우가 지적되자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좀 면밀히 살피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처벌과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 대책에도 정부가 네.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오지 않는 아이, 잠자는 아이라도 꼭 확인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